한국이라고? 드디어 미친 거냐? 절대 안 돼. 감히 배신자가 될 셈이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 여기 일본의 가정집에서 한 소녀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식기를 모두 던져버릴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소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는 화를 식히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 이 남성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카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동시에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2년 전 도서관에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 우연히 친구의 핸드폰으로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부터 완전히 K-팝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은 이어져서 이제는 한국 문화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 때문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을 증오하시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이게 우리 집의 현실이에요.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전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자동차 부품 무역회사가 IMF 시기에 무너졌거든요. 한국 거래처들의 연쇄 부도로 회사가 파산했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시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그때의 일을 지금까지도 절대 잊지 못하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회사 재건을 시작하셨죠. 10년 넘게 작은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간신히 회사를 다시 세우셨어요. 하지만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요. 때문에 저희 집 식탁에서는 절대 한국 이야기를 꺼낼 수 없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바꾸시고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보면 지나치세요. 믿을 수 없는 나라 라고 하시죠. 한 번은 제가 김치 맛이 궁금하다고 했다가 큰 잔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란다. 다른 나라 것에 현혹되면 안 돼. 저희 집 거실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옛 회사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그 사진을 보며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는 그 사진 앞에서 종종 한숨을 쉬시죠. 미카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은 모두 K-팝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끼지 못해요.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항상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도서관 구석에 숨어서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강렬한 비트, 완벽한 안무, 세련된 영상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매일 저는 부모님 몰래 K-팝을 찾아 듣고는 했어요.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혼자 춤도 췄죠. 그러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겠다고 말이죠. 서울대학교는 세계에서도 이미 유명한 대학교였고 그곳에서 공부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말이죠.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저 대학 진학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명함에 도쿄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꺼내시며 웃으셨어요. 분명 도쿄대나 와세다 대학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신 게 분명했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폭탄처럼 들렸어요. 어머니가 든 국그릇이 탁자에 부딪히며 국물이 튀었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죠.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울대학교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예요. 거기서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조용히 해. 아버지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어요. 물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거라. 지금 당장.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어요.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가며 들은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딸이 배신자가 되다니. 그날 밤 아버지의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어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도요. 제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휴대폰 검사는 기본이었죠. K-팝 관련 앱은 모두 지워야 했고 SNS도 제한됐어요. 심지어 도서관 가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국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는 아버지의 말씀이 호랑이처럼 무서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의 감시가 심해질수록 한국에 가야겠다는 저의 열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으니까요. 한국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부야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등교 가방을 메고서요. 미카 양, 아침부터 수고가 많네. 점장님은 제가 학생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전 짧은 시간이지만 진열과 재고 정리를 했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말엔 하라주쿠의 카페에서 일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부는 언제 하니? 밤에 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밤에 공부했으니까요. 다만 그게 학교 공부가 아닌 한국어 공부였다는 걸 점장님은 모르셨죠. 그러다 저는 제 인생을 뒤집어버린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로 한국어를 독학하다 우연히 알게 된 지수였죠.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생인 지수는 제 댓글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어 실력이 대단하네요. 혹시 일본분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어요. 지수는 제게 한국어를, 전 지수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미카야, 정말 한국에 오고 싶은 거야? 응, 정말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지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제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카페에 들러 와이파이를 썼어요. 휴대폰은 감시당하고 있었지만 노트북은 달랐거든요. K-팝 팬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행 정보를 모았죠. 어디가 좋은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어요. 미카야, 여권은? 걱정 마. 18살이면 혼자서도 할 수 있대. 다행히 여권 신청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일주일 뒤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을 전부 모았어요. 용돈도 한 푼도 쓰지 않았죠.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학용품도 아껴 썼어요. 심지어 명절에 할머니께서 주신 축하금도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았더니 드디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였어요. 왕복 항공권이 70만 원 정도였으니 숙식비와 교통비, 관광비로 충분할 것 같았죠. 미카야, 비행기표는 내가 찾아볼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내가 마중 나갈 거야. 지수는 정말 든든한 친구예요. 한국에서의 일정도 함께 짜주었죠. 명동, 홍대, 강남,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계획에 넣어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사카에 사는 친구 유키의 집에 간다고 했어요. 유키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2주 동안 놀러 간다고 하니 부모님도 별로 의심하지 않으셨죠. 유키네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네, 어머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비행기표도 예매했고 지수네 집에도 신세지기로 했으니까요.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옷가지들 사이에 학생증과 여권을 숨기고 모아둔 돈을 지갑에 넣었죠. 휴대폰은 새로 하나 더 샀어요. 한국에서 쓸 선불폰이요. 부모님께 들키지 않게 하려고요. 미카야, 다음 주에 보자. 응,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출발 전날 밤, 지수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창문을 열어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죠. 마치 제 가슴 속의 설렘처럼요. 할아버지의 회사 사진이 걸린 거실을 지나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저 꼭 돌아올게요.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열려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여권, 항공권, 비상금, 모든 게 완벽했죠.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일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부모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열정을 더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저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발 시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주의사항을 중얼거리며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담담했는데 막상 공항에 들어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꺼낼 때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혼자 여행인가요? 직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화물 태그를 받는 순간 그런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승무원의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죠.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하네다 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이후 2시간 30분의 비행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었거든요. 어디서 만날지, 뭘 할지, 모든 계획이 적혀있는 메시지들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죠.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얼른 눈물을 닦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행히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질문 없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미카야.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였어요. 영상통화로만 보던 친구가 정말 제 앞에 있다니. 우리는 그대로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실감이 안 나. 나도 꿈만 같아. 지수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여기가 지하철이야. 우리 집까지 타고 가면 돼.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스크린도어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개찰구를 지나는데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탁 하고 찍으니까 바로 열렸어요. 저기 봐. 저게 실시간 열차 위치야. 몇 분 남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 우와, 도쿄 지하철보다 더 편리한데. 차내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까지 남은 시간과 환승 정보, 심지어 열차 내부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터졌죠. 배고프지? 우리 먼저 밥 먹자. 진짜 한국 맛을 보여줄게. 지수는 저를 데리고 삼성중앙역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데려간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죠. 이게 떡볶이야. 매운데 괜찮아? 응, 먹어볼게.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맛은 충격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김밥과 순대, 튀김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맛이었어요.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자. 된장찌개가 엄청 맛있는 집이 있거든.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첫 끼니가 이렇게 특별할 줄이야. 우리 먼저 짐 풀고 코엑스 가자. 지수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이 너무 멋졌죠.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코엑스로 향했어요. 와, 이게 진짜 SM타운 뮤지엄이구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돌들의 무대 의상과 포토존, 홀로그램 공연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미카야, 여기서 사진 찍자. 지수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신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죠. 평소처럼 좋아요 누르는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제 사진이 오사카의 유키에게도 보일 거라는 걸요. 우리 이제 한복 입으러 갈까? 한옥마을에서 고른 한복은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 아래서 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카야, 우리 이제 강남 K-팝 춤 학원 가자. 내가 예약해뒀어. 댄스 수업은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금방 친해졌죠. 땀을 흘리며 춤추는 동안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니? 유키 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곧이어 연속으로 오는 부모님의 전화. 10통, 20통, 30통. 점점 숫자가 늘어갔어요. 당장 전화해라. 내가 정말 한국에 갔다는 게 사실이니? 이 불효자식. 아버지의 문자에 이어 어머니의 문자도 계속 왔어요. 미카야,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키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자신의 부모님께 말한 것이 분명했죠. 이후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간 거고요.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정말 큰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겨우 하루,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그 다음날 아침, 제 새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딸,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다. 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숨지 말고 공항으로 나와라. 아버지의 문자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어떻게 이 번호를 아신 걸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수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몇 번이나 다친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따금 들리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들렸어요. 10km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멎는 것 같았죠.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떨려왔어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국장 앞에 서 계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용기는 물거품이 되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죠. 아버지의 굳은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뒤에 서 계신 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은 것이 멀리서도 보였죠.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오실 때마다 바닥에 대리석 타일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끄시려는 순간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항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직원의 모습에 당황하신 게 역력했어요. 특히 그들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는 아버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으셨고 우리는 공항 넷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카페 테이블에는 차가운 시선만이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손수건만 만지작거리셨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께서 특별한 식사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순간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거절의 말씀이 나오려는 찰나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선은 그러는 게 좋겠네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날카로웠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택시 안의 침묵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무성영화처럼 흘러갔죠. 간간히 들리는 내비게이션 소리만이 이 불편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된 15분이었어요. 하지만 지순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갈비찜의 달콤한 향, 방금 지은 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죠. 어머니의 굳어있던 인매가 살짝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어머님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거실에 마련된 식탁은 마치 작은 궁중잔치 같았죠. 삼색 나물부터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레 놓인 은수저와 노수저는 마치 골동품처럼 빛났고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처음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식사 자리였어요. 하지만 갈비찜 한 점을 드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죠. 이 맛은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3일 동안 숙성시킨 거예요. 저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다행히 음식을 매개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특히 지수 아버님과 우리 아버지의 대화가 물꼬를 텄죠.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하셨죠? 저희 회사도 현대차 납품하는데. 아, 그러시다면 혹시 최근 개발된 전기차 부품에 대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분의 대화는 비즈니스로 시작해 골프, 와인으로 이어졌고 어느새 웃음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요리 비법을 주고받으시며 가까워지고 계셨어요. 저녁이 무르익어갈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미카야. 처음으로 들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니? 목이 메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라요. 더 발전했고 더 따뜻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꾸나.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그 순간 창밖의 불빛들이 더욱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다음날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감이 채가시기도 전에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서울 구경도 좀 해볼까? 어머니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지순의 가족과 헤어지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열어준 것 같았어요.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이곳은 아버지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해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견학이라 생각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반도체 생산 라인을 재현해 놓은 공간 앞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깨끗한 클린룸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의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에서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어요.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곳이라 더욱 기대가 컸죠. 연구소 내부의 첨단 시설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특히 자율주행차 테스트 공간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면 우리 회사와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겠어?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저녁에는 송도로 이동했어요. 스마트시티의 모습에 아버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동 쓰레기 수거 시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미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게다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별처럼 빛났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카, 너는 정말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니? 네, 아버지. 제 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셨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면 유학을 허락하마.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대신 아버지의 팔을 꼭 껴안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들른 강남의 거리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한국을 발견했어요.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어머니는 세련된 카페들과 예쁜 매장들을 구경하시느라 연신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죠. 아버지도 한국의 트렌디한 문화를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특히 한류 스타들의 이름이 붙은 카페에서 마신 커피와 디저트는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건물 곳곳에 걸린 화려한 광고판들과 세련된 거리 풍경은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곳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점점 매료되시는 것 같았죠.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바로 제 꿈의 종착지, 서울대학교였죠.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건물들이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여기가 서울대학교구나. 아버지의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반대의 기색이 없었어요. 중앙도서관 앞에 서서 높이 솟은 건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힐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어요. 책장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죠. 어느 날엔가 저도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미카,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따스한 응원이 전해졌죠. 캠퍼스를 둘러보는 내내 부모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한국어 교육원과 기숙사를 꼼꼼히 살펴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드시던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이런 맛있는 걸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칭찬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죠. 오후에는 입학처를 방문했어요. 외국인 전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6급, 서울대학교 한국어 인증시험. 넘어야 할 산이 높았지만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녁에는 지순의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정식 집이었죠. 전통 한옥을 개조한 식당 안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고즈넉했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 은은히 울리는 가야금 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죠.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어머니의 감탄사에 지수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두 분의 대화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죠.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테이블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제철 나물로 만든 쌈과 전통 장류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나온 전통차와 다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이 차, 향이 참 좋네요. 어머니가 연신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수 어머님의 제안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죠. 두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밤은 그렇게 따뜻하게 흘러갔어요. 헤어질 때 지수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꼭 합격해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에 담긴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배워온 레시피들을 하나씩 시도하셨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맛있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만들어내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가 만든 한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거실 한켠에는 어머니가 사오신 전통차 세트가 자리 잡았어요. 매일 저녁
어머니는 정성스레 차를 우려내셨죠. 처음에는 쓴맛이 강하다고 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매일 한 잔씩 즐기시게 됐어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을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먼저 이 노래 좋다 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생활이에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집을 풀고 한국어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죠. 지수와는 매일 밤 화상통화로 회화 연습을 해요. 서울대 입학시험을 위한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지수가 보내주는 한국어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들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가끔 제 공부방에 들르셔서 간식을 놓고 가세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살며시 미소 지으세요. 이제는 제 꿈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있단다. 현대자동차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거든. 한국을 거부하기만 하시던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정말 신기했죠.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의 달을 보며 서울에서의 꿈을 그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했듯이 저도 반드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봐요.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제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이제 곧 그 사진 옆에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놓을 수 있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와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에 꼭 다시 갈 수 있길 바라며 저희 이야기는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